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교실 안이 조용히 가라앉자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교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우진이가 아직도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야, 너 진짜 내일 죽을 줄 알아. 우진이의 작은 목소리가 민준이의 귀에 꽂혔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급식 순서를 두고 말다툼이 시작됐고 우진이가 민준이를 밀치자 민준이도 반사적으로 밀쳐버렸다. 둘 다 넘어졌고 무릎에 살짝 긁힌 정도였지만 우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담임 선생님은 두 아이를 불러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서로 사과하게 했다. 그것으로 마무리된 줄 알았다. 하지만 우진이의 눈빛은 달랐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엄마 수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 오늘 우진이랑 싸웠어. 수연은 설거지를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민준이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는 동안 수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커질까 걱정됐다. 내일 우진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교문 앞에서 우진이 엄마 정은을 기다렸다. 먼 발치에서 정은이 우진이와 함께 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민준이가. 수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당신애 때문에 우리 애가 무릎에 상처가 생겼어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으론 두 아이 다 잘못이. 엄마도 멍청하니까 애도 그런 거겠죠. 우리 우진이는 절대 먼저 손 안 대요. 앞으로 당신 아들이 우리 애한테 다시 한 번만 더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정은은 우진이의 손을 잡고 교문 안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는 민준이의 뒷모습이 작게 보였다. 집에 돌아온 수연의 손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었다. 메시지를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은 우리 반 어떤 아이가 우리 우진이를 폭행했어요. 무릎이 다 까졌어요. 사진 첨부합니다. 정은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인 남편이 그러네요. 학부모들의 댓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어머, 어떤 애예요? 요즘 학교 폭력 심각하던데. 그 아이 부모는 뭐라고 해요? 수연은 손가락이 떨려 키보드를 누를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정은의 일방적인 주장에 다른 학부모들은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다. 그저 떠들썩한 소문에 기름을 붓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애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심했대요.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 안 하나요? 요즘 애들은 정말.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민준이가 종종 학교에서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확대된 적은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채팅방에 해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까? 결국 수연은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 어제 있었던 일은 두 아이 모두의 잘못이었고 선생님 앞에서 서로 사과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보내자마자 정은의 답장이 날아왔다. 오해라니요? 우리의 무릎에 상처가 난 건 사실이잖아요. 선생님이 제대로 처리 안 해서 내일 학교에 항의할 거예요. 폭력 가해자 부모가 이렇게 무책임하니 애도 그런 거겠죠?
다른 학부모들의 메시지가 뒤따랐다. 맞아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죠. 학폭위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연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괜찮아? 수연은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이는 엄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다. 우진이가 오늘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무도 나랑 놀지 않았어. 수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학부모들의 오해가 이미 아이들에게까지 퍼진 것이다. 민준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 윤정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갔다. 할머니. 정희는 손자를 안아주며 수연을 바라봤다. 왜 그래? 얼굴색이 안 좋네. 수연은 망설였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에게 방에 가서 놀라고 한 뒤 수연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 단체 채팅방에서의 일까지. 말을 할수록 목이 메었다. 그 아이 엄마가 남편이 변호사라면서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준이는 이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학교에 가는 건 내가 같이 가줄게. 단 한마디였지만 수연은 그 말에서 든든함을 느꼈다. 정희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결기가 있었다. 평소의 차분한 시어머니와는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다. 담임 선생님이었다. 학부모님, 죄송합니다만 내일 오전에 면담이 있습니다. 우진이 어머님께서 학교 폭력 건으로 정식 항의를 하셔서요. 양측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남편은 출장 중이라 당장은 돌아올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 마. 내가 같이 가겠다.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했지만 시어머니가 함께 있어 조금은 안심이 됐다. 민준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있을 면담이 걱정돼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괜찮아? 내일 당장 돌아가고 싶은데 회의가 끝나질 않네.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어머님이 같이 가신대.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정희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내일 아침에 민준이 데리고 학교에 같이 가자. 수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민준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아니요, 어머니. 서로 밀치다가 둘 다 넘어진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정희는 항상 그랬다. 많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방 안에서 민준이가 작은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다. 정희는 일어나 손자의 방으로 향했다.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의젓해 보였다. 침대에 누운 민준이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정희는 손자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돼?
정희는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겨주며 말했다. 도망치면 안 돼. 넌 잘못한 게 없잖아. 근데 우진이가 나만 잘못했다고 해요. 다른 애들도 나랑 안 놀아줘. 정희는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에 민준이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정희는 손자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수연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격식을 차리실 필요는. 정희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끊었다. 괜찮아. 이게 편해. 학교로 향하는 길, 수연은 계속해서 불안함에 시달렸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민준이는 두 어른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감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는 길에 수연은 정은과 마주쳤다. 정은의 옆에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넥타이에 정장 차림,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변호사다운 풍모를 풍겼다. 정은은 수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보자 잠시 표정이 흔들렸다. 정희의 위험 있는 모습에 기가 눌린 듯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은과 그녀의 남편도 들어왔다. 우진이는 다른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민준이도 마찬가지였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우진이가 무릎이 다 까지고 왔어요.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이에요. 민준이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하던데 이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의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다. 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사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두 아이 모두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 정은이 선생님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선생님도 제대로 못 보신 거예요. 우리 우진이는 절대 먼저 손대지 않아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희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다. 갑자기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정희는 천천히 정은의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박정민 씨. 아니, 박중이었지? 그 말에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정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상담실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정은의 남편 박정민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들 서로 아는 사이예요? 박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정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박중희. 박정민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단장님.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교실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서로를 쳐다봤다. 정은은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여단장,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누구야? 박정민은 여전히 정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육군 제17 기계화보병여단 여단장이었습니다. 박중희는 내 부대에 있던
학사장교였지요. 수연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군인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권위가 묻어났다. 박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의 반사적으로 경례를 하려다가 멈췄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정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 누구냐고. 박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나중에 설명할게.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전이었죠. 그때 박중희는 갓 임관한 신임 장교였어요. 박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가 우진이를 일부러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은이 끼어들었다. 당연하죠. 우리 우진이가 다쳤잖아요. 무슨 옛날 인연이 어쨌다고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순 없어요. 정희는 정은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박정민만 쳐다봤다. 박중희, 아이들이 싸우는 건 흔한 일이죠. 어른들이 키우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눈을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정은이 남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여기 온 건데? 박정민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은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냥 군대에서 알던 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거야? 우리 우진이가 다쳤다고. 정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낡은 군용 수첩이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20년 전 우리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박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정희는 수첩을 열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신임 장교였던 박중희가 훈련 지휘 중 실수로 수류탄 안전핀을 빼는 사고가 발생했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정은은 말문이 막혔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박중희와 다른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그 수류탄을 멀리 던졌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박정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단장님께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시고 그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전역하셨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박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훈련에서 여단장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대신 계급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박정민의 고백에 상담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정은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군용 수첩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 일로 군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 내가 모든 책임을 졌지. 신임 장교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박정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 은혜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될 수도 없었을 거고. 아내도 아이도. 정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박정민은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말하기 힘든 기억이었어.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으니까.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단호함이 공존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처음 보는 위험을 느꼈다. 정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정은을 바라봤다. 당신 아들 우진이와 우리 손자 민준이 둘 다 아직 어린이입니다.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을 재단하면 안 되지요. 정은은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박정민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단장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정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다. 필요 없어요. 내 임무였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분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오늘의 면담 주제로 돌아가면. 박정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면담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운 일 서로 상처 주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정은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우진이가. 박정민은 단호하게 아내의 말을 끊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야. 우리가 어른스럽게 해결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정은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상황이 급변한 것에 당황한 듯했다. 박정민은 정희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여단장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의 의미를. 정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준이와 우진이를 불렀다.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상담실로 들어왔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정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진이는 부모 옆으로 가서 서 있었다. 정희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둘 앞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니? 민준이와 우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민준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도 잠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손자에게 작게 속삭였다. 넌 잘했어. 이건 어른들 싸움이었어. 박정민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진아, 앞으로 민준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우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면담이 끝나고 모두가 상담실을 나서려 할 때 박정민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여단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사고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박정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제 아들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 수연은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아침에 두려움에 떨며 들어갔던 학교에서 이런 결말로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준이는 신이 난 듯 할머니의 손을 잡고 뛰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군인이었어요? 진짜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수연은 시어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지금까지 그저 조용하고 단정한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녀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여단장이었던 시어머니, 부하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한 시어머니. 학교 정문을 지나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민이었다. 그는 혼자 뛰어왔다. 잠시만요. 세 사람이 멈춰 서자 박정민은 숨을 고르며 정희에게 말했다. 여단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고 이후 제가 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여단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신 덕분에 저는 계속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마음에 빚을 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는 제대 후 법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여단장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책임감, 정직함, 희생정신. 그런데 오늘 제 아내가 보여준 모습은 박정민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도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우진이가 민준이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박주미, 아니 박 변호사님. 과거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죠.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단장님. 제가 배운 가치들을 우진이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그는 수연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위하니까요. 박정민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진짜 총도 쏘고 그랬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랬지.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란다. 민준이는 신이 난 듯 깡충깡충 뛰었다. 우와, 우리 할머니는 영웅이었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는 신나서 방으로 달려갔다. 소파에 앉은 수연과 정희,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덕분에. 정희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괜찮아. 당연한 일이었어.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걸.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그냥 내 임무였어. 부하를 지키는 건 지휘관의 의무니까.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도 어머니의 의무였군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손에는 종이와 색연필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나 할머니 그림 그릴 거예요. 군인 할머니. 정희는 웃으며 손자를 바라봤다. 그래, 그려보렴. 민준이는 바닥에 종이를 펼치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불안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면담은 어땠어? 괜찮았어?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잘 풀렸어. 어머니 덕분에. 그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수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정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다. 대단한 건 없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이를 지키는 건 강한 마음이야. 넌 좋은 어머니야. 그 말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칠 동안 쌓였던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학교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오자 정희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에 같이 가주실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도 같이 가자. 수연이 방에서 나왔다. 어제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이는 신이 난 듯 아침밥을 먹었다. 엄마, 오늘 우진이한테 내 장난감 자동차 빌려줄 거예요.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었다. 정말? 그 장난감은 내가 제일 아끼잖아. 민준이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래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학교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민준이가 신나게 앞장서서 걸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우진이와 그의 어머니 정은이 서 있었다. 민준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수연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아. 가서 인사해 볼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우진이에게 다가갔다. 우진이도 민준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 민준이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우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아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민준이가 가방에서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꺼냈다. 이거 빌려줄게.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오늘만 빌려줄게. 우진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받았다. 고마워. 방과 후에 돌려줄게. 정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연과 정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제의 오만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은이 먼저 다가와 수연에게 말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모든 엄마는 자기 아이를 위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정은은 정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정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다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죠. 정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혹시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아이와 함께 놀러 오시겠어요? 작은 사과의 마음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은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대적이던 그녀가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하다니.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수연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자 두 아이는 함께 교문 안으로 뛰어갔다. 정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학교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다. 수연과 정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제 일이 그렇게 잘 풀릴 줄은 몰랐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 일이란 그런 거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 수연은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다. 어제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난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결코 평범하지 않으세요. 어제 보여주신 모습은. 정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이제 그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커피나 한잔 하러 가자.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카페로 향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다. 어머니 혹시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 박중희를 구하시고 경력을 포기하신 것을.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선택이었으니까. 수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시어머니가 새삼 존경스러웠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강함이란 건 말이야. 꼭 큰 소리로 표현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침묵 속에서, 일상 속에서 더 크게 빛나기도 하지. 커피가 나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에 새로운 이해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학교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다시 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다. 민준이와 우진이가 함께 웃으며 나왔다. 민준이의 손에는 다시 그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다. 두 아이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왔다. 엄마,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수연과 정희를 안았다. 오늘 어땠어? 수연이 물었다. 정말 재밌었어요. 우진이랑 같이 놀았어요. 정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네, 우리 손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멀어지는 우진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수연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희는 조용히 걸으며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다. 정희는 웃으며 손자를 바라봤다. 영웅이 아니야. 그저 할머니일 뿐이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세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길 위에 금빛 물결을 그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은의 초대로 수연네 가족은 우진이의 집을 방문했다. 수연은 케이크를 들고 정희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가져왔다. 민준이는 자신의 장난감 중 몇 개를 가방에 넣어 들고 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정민이 문을 열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부엌에서 나와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연에게 다가와 케이크를 받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민준이와 우진이는 금세 우진이의 방으로 달려가 놀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거실에 앉았다. 박정민은 와인을 따르며 정희를 바라봤다. 여단장님 아니,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연결된 인연이니까요. 박정민은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와인 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게 인생의 묘미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미를 찾게 되니까요. 식사 시간, 테이블에는 정은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정은은 수연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하죠.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시 놀러 갔다. 어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정민은 정희에게 물었다. 저녁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일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책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남을 돕는 일에 의미를 찾게 되었죠. 정은이 말했다. 남편은 실제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요. 박정민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건 여단장님께 배운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고 계시니 다행이네요. 그때 아이들이 거실로 뛰어왔다. 우진이가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할머니가 군인이었대. 우리 같이 그림 그렸어. 우진이가 내민 종이에는 두 아이가 함께 그린 그림이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정희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정희는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다. 와,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영웅이셨어요. 사람들을 구해주셨대요. 정은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영웅은 아니었단다. 그저 내 역할을 했을 뿐이야. 저녁이 깊어가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박정민이 정희에게 말했다. 다음에는 저희가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피곤했는지 정희의 등에 엎여 있었다. 수연은 옆에서 걸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 일주일 전만 해도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그런 거야. 때로는 작은 이해와 용서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침대에 눕히자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수연은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거실로 나온 수연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시간이었어. 수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그 사고 이후 정말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후회했던 건 다른 거였어. 더 일찍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군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 특히 우리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를 지켜주셔서.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키운 아이야. 난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넌 생각보다 강해.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야. 그 말에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희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질 수 있어. 넌 이미 그런 어머니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다. 정희는 며느리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그는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다. 엄마, 할머니, 학교 갈 시간이에요. 수연과 정희는 미소를 교환하며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함께 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우진이와 정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와 우진이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교문 안으로 달려갔다. 정은은 수연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 주에는 같이 점심 먹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연락할게요.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다. 어머니, 커피 한잔 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카페로 향했다. 햇살은 따스했고 거리는 평화로웠다. 작은 싸움에서 시작된 소동은 이제 새로운 인연으로 변화했다. 민준이의 웃는 얼굴, 수연의 되찾은 자신감, 그리고 정희의 조용한 지혜가 어우러진 일상.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행복이 피어나고 있었다. 넌 잘하고 있어. 정희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시어머니의 짧은 한마디가 그녀에게 주는 위로와 힘은 충분했다. 그들의 앞에 펼쳐진 길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가장 격렬한 폭풍 뒤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나는 법이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